네, 그럼 지금부터 핀테크와 금융 데이터의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 연계 핀테크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기민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신기수 본부장님, 국민연금공단 장수환 팀장님, 신용정보원 백철 팀장님, 그리고 한국금융솔루션 장재광 부대표님, 그리고 핀테크 업계 관계자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핀테크와 금융 데이터의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 일정상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은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정유신입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역 그 웨비나에 지금 전북 또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하게 돼서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제 시간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도 해주셨지만 핀텍과 금융 데이터, 사실 핀텍과 금융 데이터 이걸 뭐라고 또 한정 짓기보다는 이제 금융시장 또는 금융산업과 이제 금융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또 쭉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이제 전북 창경에서 또 본부장님 나와주시고, 또 국민연금에서 오늘 아마도 금융 데이터,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도 있고 아마 또 이렇게 이제 그 결합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또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 내지는 의미 있는 그 데이터 갖다 주시려고 좀 시스템 준비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용정보원의 우리 백철 팀장님도 지금 그 크레디비 시스템이죠. 크레디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신용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금융 데이터들을 잘 이제 구축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픈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픈해줘서 뭐 핀텍 업체 금융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거는 이제 개인 뭐 일반 기업도 뭐 대학교 학계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뭐 핀텍이 이제 디지털 금융이니까 사실 이제 금융이 최근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한국도 작년 이후로는 뭐 코로나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어떤 기술 융합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전에는 우리 생각도 못하던 이제 금융산업, 금융회사 외에 이제 핀텍도 이제 뭐 들어온 지 한 4, 5년 됐지만 빅텍이라는 테크핀, 빅텍 뭐 이런 쪽도 다 들어와서 이제 금융과 비금융적 요소가 또 결합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그러면 따라서 이제 또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기술 융합하는 것도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협력도 경쟁도 상당히 좀 빠르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금 28개가 지정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될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아마 이제 그런 말씀들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이제 한국금융솔루션 업체에서는 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 뭐 또 기대하는 거, 에러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뭐 좋은 그런 시간 청정해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 센터는 이제 원래 이제 금융 핀텍 이런 쪽에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뭐 국내 우리 웨비나 또 해외 웨비나를 통해서 비대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같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웨비나를 작년에 좀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우리 전라북도하고 우리 창경 쪽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그런 토론과 발표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신귀수 본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창조경제센터 성장육성 본부장 신기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응원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올해도 전북 지역의 핀테크와 금융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기획 준비해 주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발표 참석해 주시는 전문가분들 및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창조경제센터는 전북형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북 지역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와 자산운용 분야 특화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도부터 금융혁신 벤처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올해 2021년에도 11개의 우수한 핀테크 창업기업을 선정하였고,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대와 같이 저희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라고 해서 전라북도가 연금공단과 함께 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게 됩니다.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데이터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디지털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지역 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선진 금융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 창조경제센터 또한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함께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오늘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기업인들 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원 백철 팀장님께서 금융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신용정보원 백철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데이터 활용과 그리고 이를 통한 그 신비즈니스의 창출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지 지원 방안이라든지 민간 그리고 유관기관 정책당국 모두 합심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하는 크레디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인데요. 이에 대한 그 활용의 사례와 이런 활용 방안이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현재 있는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데이터 개방 공유의 어떤 현 추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생산과 판매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 과정들이 산업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됐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 그 원격 회의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필수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뭐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산업 활동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이 디지털 환경 그리고 이 데이터의 생성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테크의 요소들, 두 가지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그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요하게 오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시는 핀텍 분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금융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파트,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파트,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빅데이터가 이제 개방이 되고 공유가 되고 활용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년도에 2020년도 초 그리고 2020년도 8월에 데이터 3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어떤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제가 이제 마련이 되게 됐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이제 공공 영역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이 개방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비즈니스를 구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그런 추이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자산화를 시키고 이것을 상품화를 시켜서 데이터 거래소에 올려서 이것들을 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데이터의 자산화에 대한 그런 파트에 있는 관점이 또 하나가 또 추진이 됐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요 다음 세션에서 아마 우리 장 대표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신용정보 제공 그 전송 요구권에 기반해서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이 끊임없이 선순화되는 어떤 생태계 조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그 데이터의 그 선순환을 이제 자연스럽게 생태계에서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중에서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이 퍼블릭 섹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방안, 내용과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의 이름이 이제 크레디비라고 저희가 그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우선 이 종합 신용 정보를 활용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신용정보법상의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은행연합회에 있는 정보, 뭐 여신협회, 뭐 보험개발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각각 분산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2016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신용정보들이 신용정보원에 통합 집중이 되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집중 정보와 같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또 한꺼번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한 그 통일되어 있는 보안 체계, 통일되어 있는 관리 체계에서 안전하게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경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재료로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그런 개념과 공감들은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출범이 된 것이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일명 이제 크레디비 서비스라는 것이 됐습니다. 이 크레디비에는 주로 이제 크게 단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용정보 DB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신용거래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DB화해서 이 안에 그 DB를 넣어놓고요. 그 DB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신용정보 DB 자체가 가명 처리한 정보입니다만 여전히 신용정보법상의 이제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유통이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격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이 안에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두 가지 이제 그 주요한 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이 안에 그 DB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원격 보안이 되어 있는 환경 내에서 저희 이제 원격 분석 시스템 안으로 이제 그 들어오시게 됩니다. 계정을 먼저 이용을 부여를 받고요. 그럼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셀스라든지 R이라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뭐 이런 뭐 스프레드시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가상 공간 안에 마련되어 있는 DB를 끌어와서 이 안에서 분석을 하시게 되고요. 이 분석한 결과를 여러 가지 뭐 페이퍼를 만들거나 또는 정리된 형태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분석 결과를 반출해 놓고 이 자료는 거기에 두고 나오시는 어떤 그런 형태로 크게 운영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정보 표본 DB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뭐 뒤에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표본 DB라고 하는 표본을 하나를 구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용 DB라고 하는 또 그 교육을 위한 DB가 하나가 있고요. 또 맞춤형 DB라고 해서 이제 근본에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했습니다. 5월 달부터 아마 제공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 맞춤형 DB라고 하는 그 수요자가 오더한 어느 정도 자유도가 높은 그런 D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이 안에 있는 항목의 그 내용 하나하나는 뭐 시간의 제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 그 크레디비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실에 여러 가지 이런 명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항목의 세부 내용은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표본이라고 하는 이 DB 내에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신용 정보 표본 DB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대출을 받고 연체를 하고 연체의 사유가 뭐고 어떤 호건에서 연체가 발생했고 어떤 호건에 대출을 받았고 이분이 언제 대출을 받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 그러니까 신용 거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 개설 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약 200만 명, 우리 지금 현재 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주라고 하죠. 개인 단위의 데이터는 지금 사망자 자료까지 저희가 집적을 하고 있어서 한 5,500만 명 정도, 뭐 정도를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약 200만 명, 5% 정도를 랜덤 샘플링해서 이 안에 있는 걸 가명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갔는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신용 표본 DB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술 신용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20% 정도 여기는 이제 그 인원이나 그 법인 수가 좀 작기 때문에 한 150만 명 정도의 어떤 차주 정보를 샘플링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세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료실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보험 신용 정보 DB라고 해서 우리 보험 가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약 5% 정도를 랜덤 샘플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점들은 우리 보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암이라든지 뭐 장애라든지 뭐 이런 입원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보가 보험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표본 DB 안에는 그러한 뭐 그 보험 지급 정보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 다음으로는 이제 뒤에 맞춤형을 설명드리고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맞춤형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DB를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DB가 이제 각기 운영이 됐었던 DB이고 이 맞춤형 DB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한번 하나로 한 키로 한번 묶어보자라고 해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샘플링의 규모나 어떤 추출 기간 같은 부분들도 조금 이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맞춤형 DB를 확장돼서 한 다음 달 정도부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이 외에 교육용 DB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그 표본 DB나 맞춤형 DB들은 실제 신용 정보를 가명 처리를 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신용 정보이고요.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신용 정보가 이렇게 외부에서 막 유통이 되면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DB를 다루기 이전에 실제로 같은 형태의 DB로 또 같은 이 포함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이 교육용 DB를 저희가 재현 데이터라고 해서 통계 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그 교육용 DB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모델 테스트를 해보고 또 실제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교육용 DB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속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실제 자료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뭐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제 가상으로 생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본 DB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이나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그 신용평가 모형을 밸리데이션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연구에 활용하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나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니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크레디비를 사용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했던 몇 가지 이제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핀테크사는 어떤 P2P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청년 연령층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 부분에 청년들의 뭐 대출 특성이라든지 연체 특성, 연체율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화해서 신용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해줬고요.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놓고 이걸 이 성능의 테스트를 실제 데이터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모델을 저희 크레디비 안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실 데이터를 돌려서 그 결과물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출 이력이나 대출권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서 어떤 그 분석 툴을 개발을 해서 실제 상용화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2019년도에는 이 상품을 가지고 핀테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금융권에서도 이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 연구팀에서 최근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도 수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 시간은 짧지만 조금 요약을 하자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이 밸류체인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또 유통하고 분석하고 이런 순환 가운데에서 각각의 어떤 단계들에서 각 그 회사들, 각 핀테크들, 각 금융권 또는 여러 가지 IT 회사들이 각 스텝마다의 그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가치가 창출되는 가운데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크레디비가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크게 좀 이익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선순환 사이클 내에서 우리 핀테크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창조적인 기회를 모색한다면 한 걸음 더 이 데이터 경제의 밸류체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솔루션 장재광 부대표님께서 마이데이터 시대의 핀테크 사업자의 사업 기회 사례라는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대표님께서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지원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이제 핀테크 산업 그리고 핀테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핀테크에 따라서 이제 핀테크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핀테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핀테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핀테크 지원 사업은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크게 8꼭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그리고 금융혁신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혁신 서비스 그리고 지정 대리인 위탁 테스트에 대해서 참여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지금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는 142건이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실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서비스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테스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원 절차는 장표에 보시는 대로 접수부터 이제 비용 지원,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검색창에 이제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치시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초기 스타트업들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기능적인 면, 그리고 법 제도, 그리고 보안, 또 하나는 데이터, 이렇게 총 4가지를 초기 단계에서 검증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아마 모집은 5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원의 어떤 그 크레디비도 저희가 그게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지금 각 업권별로 모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신 핀테크 기업들에게 책임 보험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테스트베드 신청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에 대해서 핀테크 기업들에게 테스트베드 참여 신청서 작성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수반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핀테크 기업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멘토링, 그다음에 네트워킹,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지방 임대료 지원. 그렇게 지금은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덕에 있는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큐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5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보육 공간 제공, 그리고 별도의 멘토링, 교육, 그리고 데모데이, 해외 진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25개 기업 모집이 완료되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행사는 저희가 5월에 코리아 핀테크 위크라는 박람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국내 100여 개, 해외 40여 개 등 많은 핀테크 기업 그리고 유관 기관분들이 참여해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핀테크 서비스에 있어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보안 지원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겠지만 클라우드 지원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해외 진출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그 통번역전을 운영해서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핀테크 기업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핀테크 기업들이 그 채용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핀테크 일자리 매칭존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에 대한 좀 체계적인 정리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헬로 핀테크라는 6종의 교재를 발간하여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핀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핀테크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핀테크 지원 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핀테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유는 지금 장재광 부대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국금융솔루션 장재광 부대표님께서 마이데이터 시대의 핀테크 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사례라는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그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부대표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보이시는가요? 네, 잘 여보세요?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솔루션의 장재광 부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 핀테크 사업자의 사업 기회 사례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법이나 금융 소비자 보호법 등으로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저희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취득 이후에 저희 회사가 어떤 사업 기회를 새롭게 포착하게 되었는지를 저희 회사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금융솔루션은 핀셋N이라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 모집인들은 대출 비교를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대출 갈아타기 등을 권유하면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모집 비중이 높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대출 비교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5월에 토스, 페이코 등과 함께 혁신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대출 비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저희 앱을 다운받아서 본인 인증을 하면 해당 정보는 저희 회사와 연결된 30여 개의 금융사로 보내지는데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통해서 대출 금리와 한도를 측정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면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저희들은 신청인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중에 본인 마음에 드는 대출 상품을 골라서 신청을 하는 구조로 작동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고객의 신용 점수나 급여 수준, 부채 현황 등의 정보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다루려면 마이데이터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런 정보를 다루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따야 하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포기하고 서비스 영역을 축소시켜야 하나 하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고민 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일단 라이선스를 따는 걸로 하고 결국 이제 라이선스를 따게 됐습니다.
마이데이터법은 각 개인이 본인 정보의 주체로서 정보 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한 법입니다. 각 개인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그림에 나오는 8개 산업군의 기업들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8개 산업군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전자금융, 할부금융, 통신사 등등입니다. 여기서 전자금융이라고 하면 쿠팡 같은 이커머스 회사를 말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직접 구축하도록 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코스콤이나 금융결제원, 신정원 같은 중개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4일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업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각 금융기관들이 예전에는 스크래핑이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마이데이터법이 통과되기 시작하면 스크래핑 방식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정보를 끌어다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 중에는 일부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8개 산업군 중에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이 제공해야만 하는 데이터 필드 값들을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캡처를 떠왔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3페이지 정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 정보는 기관 코드, 고객 정보, 계좌 번호, 그리고 또 이제 계좌 정보 중에 계좌 기본 정보, 그리고 또 테이블 중에 계좌 잔액 정보, 거래 내역, 기본 정보,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투자 상품 정보 중에서 잔액 정보,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의 거래 내역, 대출 상품의 기본 정보, 대출 상품의 잔액 정보, 대출 상품의 거래 내역, 그리고 운용 리스의 기본 정보와 거래 내역 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만 하게 됩니다. 보셨던 것처럼 해당 산업 내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정보는 고객 요구 시 모두 제공해 주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티몬 같은 전자금융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 내역과 포인트 점수 보유 현황 등도 모두 공개해야만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을 속속들이 이해해서 매우 강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를 따면 좋지만 따는 것만큼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되는데요. 우선 보안과 관련해서 보면 은행에 준하는 보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산실을 따로 분리해서 CCTV를 달아야 하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고 망분리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직적 관점에서도 기존 핀테크 기업에서는 필요 없는 신용정보관리사라든지 보안관리자라든지 여러 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해서 조직적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발 관련해서 업무 프로세스 제약이 심해진다는 것인데요. 일반 핀테크 업체들이 하는 방식의 정상적인 개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핀테크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개발자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에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짠 프로그램은 반입이 어렵고 또 반입을 하려면 승인을 받고 USB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주 개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개발 퍼포먼스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까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따야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라이선스를 따고 났더니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만든 이제 신규 비즈니스 모델 3가지인데요. 라이선스를 따는 과정이 워낙 험난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체 인력으로 라이선스를 따기가 어렵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준비 중인 기업들 측에서 우리 쪽에 연락이 와서 컨설팅을 도와주지 않겠나, 보안 요건 검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고 요청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해당 자료를 제공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직접 현찰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현찰에 준다는 솔루션 혜택 같은 것들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런 솔루션을 좀 구축하면 어떻겠냐 하는 니즈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업체와 제휴를 해서 아예 마이데이터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 솔루션을 패키지화해서 지금 만든 게 있고, 이거를 팔면서 저희 비즈니스도 강화를 하고 솔루션 판매 수익도 올리는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용들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분석 정보를 받아보고는 싶지만 마이데이터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과 제휴를 할 경우 해당 분석 정보를 매포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NK처럼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지만 떨어진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좀 있죠. 라이선스를 떨어진 금융기관들이. 그런 기관들이 우리랑 제휴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끌어오고, 끌어온 정보를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라이선스가 없는 금융기관에 제공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선스가 없는 금융기관은 우리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와 동일한 효과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비즈니스 모델에 동의를 한 고객의 정보를 긁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객사의 고객을 저희 회원으로 가입하는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의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신정월 등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솔루션을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이것을 패키지화해서 필요한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한 모델이긴 한데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금융기관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들이 저희들이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창을 만들어서 그 판매창의 구성을 저희 핀셋N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융창에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대출 비교 상품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루지 않는 보험이나 신용카드 같은 상품들을 그 창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고객들이 그거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플랫폼의 정보가 저희 마이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고 서비스가 팔리는, 그리고 상품이 팔리는 서비스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2번과 같은 솔루션의 경우에는 8월 4일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업체들이 수백 개에서 많게는 한 1,700개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솔루션들을 자체 구축할 수 있냐면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8월 4일까지 아마 제때 못할 가능성도 높은데, 저희들은 그런 업체들에게 저렴하게 솔루션도 제공하고 분석 뷰도 제공하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고객도 확보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요 1, 2, 3번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첨부 형태로 뒤에다가 만들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 금융기관 중에 아주 크지가 않다면 이런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기도 어렵고,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마이데이터 고객들이 정보를 끌어오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요청을 주시면 이 정보를 어떻게 끌어서 어떻게 분석해서 그 해당 금융기관들의 고객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솔루션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승주 주임님께서 전북 금융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창조경제센터에서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승주 주임입니다. 저는 전북 지역 금융혁신 분야 지원 사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환영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라북도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핀테크 창업기업 유치 및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및 저희 센터와 협업을 통해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하는 등 금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10개 내외의 우수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하며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인건비 등의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 기업인 주식회사 효성 그리고 전라북도의 협업 공간인 미래기술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덕진구에 위치한 미래기술혁신센터는 창업교육 공간 및 회의실, 세미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7개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표 및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를 선발하여 총 매출액 48억 원과 전북 지역내 고용 27명을 달성하였고 역량강화 아카데미 2회, 선정기업 간담회 2회, 멘토링 14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사업은 지난 2월 3월 동안 모집 및 심사를 거쳐서 사후관리 2개사를 포함한 11개사를 추가로 선발하였으며 4월 1일자로 사업 협약 및 보육공간 제공을 완료하여 금융혁신 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투자금융과와 국민연금공단,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기관이 협업하여 연기금 및 금융 관련 데이터 집적화, 융합 등을 통해 전 주기적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빅데이터 기반 금융 생태계 조성 및 혁신 스타트업 운영 육성을 목표로 전북 혁신도시 테크 비즈센터에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 년도로 센터의 구축과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문형 분석 등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금융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금융혁신 인재 양성 교육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기금 운용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전북에 금융산업 데이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금융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이 활성화된다면 매년 21억 원의 매출 증가와 2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공간 구성입니다. 금융 빅데이터 관련 자료 및 금융 빅데이터 관련 자료 및 제공 및 데이터 분석, 시각화 도출이 가능한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폐쇄막 기반 금융자료 분석실과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할 교육장,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랩 겸 소회실을 마련하여 창업기업 및 전문가분들께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전라북도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생태계가 지역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내 혁신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예정인데 조금 지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도중에 하여간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체가 나가서 근데 뭐 하여간 다 또 이렇게 그대로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예. 그 오늘의 아마 지금 남아 있는 한 52분은 핵심적으로 여기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은 그 발표들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전북 창경에서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북 창경 또 우리 국민연금 같이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시스템을 다 구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들이 주로 다루나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금융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것이고 조금 아까 우리 장수환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뭐 우리 지금 그 금융 쪽에서도 이제 작년도 우리 그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오픈됐지만 뭐 꼭 금융 데이터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데이터 갖다 활용해서 기술 융합한다는 게 이제 금융 외의 다양한 데이터와 사실은 이제 결합될 때 훨씬 에디드 밸류가 부가가치가 더 크고 우리가 차명 가명을 써도 이렇게 좀 이종의 데이터가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결합될 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금융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것들이고 혹시 뭐 비금융 쪽도 어떤 식으로 좀 모으고 결합하고 이렇게 제공할 것들이 좀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이거는 우리 장산 팀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고 또 딴 쪽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또 같이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랄지 개인 가입자, 그다음에 지금 빅데이터 부서에서 기금 데이터도 가능한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깊게는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 데이터라고 하시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 본부에서 예컨대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오픈이 가능한지 뭐 디테일한 것들이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공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 보죠? 지금 실질적으로 기금 데이터는 지금 오픈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검토를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백철 팀장님, 예. 아까 뭐 자세하게 얘기를 주셨는데 네.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이제 우리 크랩딥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혹시 아까 좀 얘기를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또 듣는 분들 갖다가 좀 이렇게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뭐 지금 어떤 데이터들 좀 이렇게 오픈하시고 나중에는 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그다음에 계획이 있으시면 단계별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크레디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까 공개되었던 어떤 개인 신용 정보, 기업 신용 정보, 보험 신용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뭐 질병의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가명화를 시키기 때문에 추가됐을 경우에 어떤 식별의 위험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공개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뭐 갖고 있는 자료의 종류를 늘리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맞춤형 DB라고 해서 각 DB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런 DB들을 이제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DB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계가 가능해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항목을 늘리거나 뭐 종류를 추가적으로 뭐 개방을 하거나 보다는 조금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있었던 부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따로 이제 놓고서 이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정보 보안의 측면 이외의 부분들은 거의 지금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금융 데이터에 대한 그 개방이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희 신용정보는 개인의 어떤 자산의 보유의 정도라든지 카드의 승인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통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카드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자산의 보유 정도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좀 제기를 하시죠. 저희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 자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당국이라든지 어떤 제도 개선을 할 때 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런 부분이 높으니 여러 가지 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크레디비는 크레딧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되니까 그 네, 관련된 맞습니다. 데이터를 우리 공공기관인 이제 그 신용정보원에서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아서 또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개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예, 그렇습니다. 분들이. 네. 근데 그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은다는 거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가 공공기관들이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뭐 예컨대 그 뭐 이렇게 민간이 갖고 있는 거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협회들, 금융협회들 이런 데도 갖고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이제 신용정보법에 이제 네, 정확하게 좀 연기가 좀 포지티브하게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집중되고 있는 자료들은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 뭐 카드회사, 은행,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그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들은 갖고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높으나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없네요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어떤 뭐 제도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순차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네. 또 그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또 검토를 하시고 그러겠죠, 그죠? 네, 그렇게 좀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네, 많이 또 팀장님이 건의하고 보시기에는 아마도 이런 거는 좀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데 지금 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게 있다.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라든지 연체 같은 부분이 우리 그 대차대조표로 보면 부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자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볼 때 굉장히 시너지가 그 솔루션을 만드시는 분들이랑 모델링 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움을 표하시는 부분이 이제 주로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막 수요자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아까 네, 장재강 우리 저 부사장님도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두 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이라고 그럴까? 고객은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어나더 우리 금융회사 내지는 뭐 핀텍 기업일 수도 있고 뭐 빅텍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이렇게 우리 저 크레딧이라든지 뭐 또 이제 국민연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전북 쪽에서 내는 그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주는 고객들이 다 찾아가려면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루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요 같은 것들은 잡아서 좀 그런 것도 좀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뭐 기업 기밀이 아니면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참 수요가 많을 것 같다고 좀 뭐 사례 한두 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밀인가요? 저희 핀셋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께 질문하신 건가요? 우리 우리 저 핀셋 장재광 부사님한테 네. 예, 저 일단은 일반적으로 예. 네, 그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PFM이라고 개인 자산 관리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 여기서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연금의 수익률 비교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뭐 가계부성의 PFM과는 다른 형태로 고객의 자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이고
그런 쪽 수요가 있는 고객들 위주로 좀 확장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들의 데이터 갖다 먼저 확보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그러면은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고객이 동의하면 그 정보를 받아오게 될 텐데 기존의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평균 대비 어떻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각 금융사의 상품을 이미 협회 같은 데서 비교하는 공시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데이터를 계속 누적하면서 전체 인구의 평균 속성이 어떤지를 분석한 이후에나 이제 비교가 가능한 영역들도 있겠고 그래서 바로 즉각 분석 가능한 영역과 시간을 두고 분석 가능한 영역으로 아마 나누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B2B도 있고 B2C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 큰 데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거 한번 좀 우리 대신 해달라 뭐 그런 데들 수요가 있다면 참 그건 좋고 그 네. 자체가 데이터가 고객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B2C로 갈 경우에는 우리 근데 무슨 뭐 우리 한국금 솔루션이다 그러면 그 B2C C들의 커스터머 개인들이든 뭐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개개 기업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 갖다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뭐 좀 비즈니스 모델로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그게? 네, 그 장기적으로는 B2C 쪽으로 확장이 될 텐데 이게 플랫폼이 확장하기에 B2C로 바로 확장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비라든지 브랜드가 빅테크랑 경쟁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B2B랑 제휴를 하는 형태로 늘리고 나서 DB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공신력을 얻으면서 장기적으로 B2C 확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 신규수 본부장님에서 전승주 팀장님도 얘기해 주셔서 좋은데 이제 아까 국민연금도 뭐 이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북하고 또 국민연금하고 전북 창경하고 같이 해서 이제 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이거 좀 구축하면서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뭐 지금 당장 또 그 우리 뭐 전북 전체적인 차원에도 좋고 또 창경이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쪽에 뭐 그 금융 데이터 플러스 비금융 데이터 뭐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전북은 뭐 사실 비금융 데이터도 우리 지역 쪽에서는 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게 우리 지금 뭐 이제 하다 보면은 무슨 뭐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에서도 지금 3차 서비스도 오고 나중에는 2차 서비스도 같이 연결되고 그 여러 부분들이 같이 융합돼갖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들 하는데 어떤 그런 혹시 뭐 계획이나 또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우리 전승주 주임이 설명한 내용으로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금융 핀텍 중심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방금 우리 장 팀장이 말씀하신 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연금 관련 오픈 소스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지역 혁신기관들,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집중할 거고요. 저희는 금융 핀테크 관련 빅데이터에 집중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또 구축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 AR이라든지 5G 관련돼 있는 데이터 활용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융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 기관에서 운영할 거고요. 저희 창조경제센터와 연금공단과 전라북도는 금융 핀텍 관련 집중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역 웹이나 이렇게 하면서 뭐 만나 뵙지 못해서 뭐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뭐 이렇게 좀 그 오히려 시간 공간 제약 없이 만나니까 참 좋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데이터 뭐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랄까나 협력하고 이렇게 확산하고 이제 뭐 꼭 핀텍 아니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지역마다 어떤 센터 비슷한 게 좀 있어서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뭐 전라북도는 또 국민연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인프라와 조직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센터 중에서 사실 데이터 관련된 센터가 어차피 우리 데이터 경제 시대로 돌입을 했으니까 센터가 있다 하면 사실은 이제 센터 간에 우리 신현정보원에 백조팀장 나와 계시지만 센터 간의 데이터 갖다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결합하고 융합하고 해서 갖다가 이제 에디드 밸류로 부가가치로 또 그 서비스 갖다 만드냐는 것도 좀 더 의미 있게 되고 협력도 잘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약간 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오디언스 중에서 질문 주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좀 대답 가능한 수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뭐 핀텍 지원센터 멘토링을 신청해서 애로사항 해결뿐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기업과 매칭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뭐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예, 그 아마도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해주신 분 아닐까 싶은데 됩니다. 되고 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애로사항 해결 및 협업 또는 기업과 매칭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셔도 되지만 얼마든지 사실은 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고 기업이 매치가 된다든지 기관이 매치가 된다든지 또는 필요한 어떤 그런 컨설팅 관련된 뭐 그게 뭐 투자 쪽이든 뭐 특허 쪽이든 또 금융시장 법률 관계된 뭐 그런 제도적인 거든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줌같이 몇 분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또 그런 그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되시면 저희도 지역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부탁을 많이 드리고요. 그 팩토링하고 아마 SCF 국내 시장성 뭐 이렇게 예측 그다음에 뭐 향후 변화인데 아마 이게 매출 채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팩토링에서 오늘 원래 한 분이 좀 들어오셔서 이게 답을 주실까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신 분하고 저희가 뭐 다시 연락을 샤워해서 연락을 해서 뭐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뭐 국내 시장에서의 팩토링 SCF는 글쎄요. 근데 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계속 또 그전에도 시도가 됐었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좀 활용을 잘하면 뭐 크레딧이 좀 낮거나 뭐 좀 저기한 개인이나 기업한테도 좀 더 좋은 뭐 이런 걸 줄 수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오히려 이제 동남아 우리 저 신남방 뭐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시키려고 하고요. 은행에서 독립적인 핀테크사로서 예금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예금자 보호 범위나 예금 개선만이 허용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답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도 저희가 컨설팅 자문 뭐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마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와 또 핀텍 쪽에 그 세미나 갔다가 일단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동안 또 1시간 원래 예정인데 1시간 20분이 됐습니다. 우리 신기수 본부장님, 장선 팀장님, 백철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사회를 다시 이기민 우리 팀장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 연계 핀테크 온라인 세미나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술적 오류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뵈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승주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